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 작업이 친박계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야권의 보수 통합과 중도 통합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 작업이 당내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당이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당이 깨진다까지 언급을 하는 거 조금 좀 빠른 예측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죠. 지난번 윤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권고를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규에 따라서 열흘 내에 지금 출당 신고서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당규에 따르면 출당 신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는 10일 내에 지체 없이 제명 처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명이 아니라 제명 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처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처분에도 뭔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는 다시 약식으로 윤리를 소집하고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놓으니까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가시기 전에 그러면 이 문제는 만약에 지금 제명 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였는데 문제는 이 지금 친박계를 주축으로 한 친박계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최고위에서 논의가 아니라 의결을 해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논의든 의결이든 최고위에서 이 문제를 갖고 의견이 엇갈릴 결국은 표대결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 과정에서 내용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가 귀국을 하면 양측의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회가 그 갈등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표 대결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전망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한다면 지금 최고위 구성의 분포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로 대변되는 주류 세력이라는 홍준표 주류측은 한 3분 정도가 됩니다. 지금 함의는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홍준표 대표 세력은 한 3명, 확실한 친박계는 한 2명, 게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저렇게 4분 정도가 보입니다만 저분들도 다 친박계 또는 친박계와 가까운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CBS 노컷뉴스가 지금 최고위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전수조사를 한 걸 보면 구체적으로 이름은 검명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제명에 찬성하는 분은 3분, 명백히 반대하는 분은 3분, 나머지 입장을 유보한 분이 2분, 그걸 연락이 닿지 않은 분이 1명이라거든요. 그러면 지금 팽팽하게 5대5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5대4, 결국 한 표 차이가 아니겠느냐. 문제는 한 표 정도로 만약에 이것이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제명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제명, 출당, 탈당 여부에 대한 것인데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우택 원내대표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당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선출될 때 친박계의 지원을 받았던 그런 이 정치적인 빚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는 정우택 의원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2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당내 공감대가 아직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너무 성급하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 그리고 최경환 또 서청원 의원의 출당의 명분으로 이야기했던 바른정당과의 통합 부분이라는 부분도 아직까지 바른정당이 어떤 분들이 올지 그리고 또 이 통합의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도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조금 정우택 원내대표의 또 다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친박계에 대한 정치적 빚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이 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말을 빌어서 쓴 거이긴 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좀 당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을 좀 사당하려는 그런 속셈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아마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최대한 원총회를 소집을 조금 연기하면서 좀 정치적 김을 빼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성완종 사건의 진실 공방을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관련 증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 아닐까요? 그렇죠. 상당히 만약에 이 지금 녹취록이 지금 이 서청원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녹취록이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홍준표 대표는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사업적 지금 심판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의 거취에도 상당히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가 당시 경남지사가 이 문제, 자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이 소위 유력 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이 정언을 좀 번복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전화한 건 맞지만 자제를 시켜달라고 한 것이지 번복을 요청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나는데 방금 이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관련된 녹취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이 확실한 것이냐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용주 의원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단순하게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정인의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당이 이 관련된 녹취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명확히 표현했다, 말했다는 이렇게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서청원 의원과 이 지금 홍준표 대표와 이 진실 공방 자체가 상당히 지금 미궁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이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이 이 손에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거취가 조금 걸려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내분을 겪으면서 야권발 정계 개편에도 큰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합류하려고 했었던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 이분들이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통합파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탈당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원래 지금 통합파들이 원래 계획했던 부분은 내일이죠. 내일 지금 바른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등록이 있거든요. 그 전인 그러니까 10월 26일까지 탈당하겠다는 거였지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연장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통합파들이 좀 주춤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관련된 내용이 깊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파 입장에서 차라리 우리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빨리 복당을 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 비박계들을 좀 도와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아직 자유한국당 내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바른정당이 통합파 입장에서는 일단 탈당을 결정을 해서 제3지대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를 지원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 논의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한 발 빼는 모습을 안철수 대표가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당내의 반발이 아주 심했다는 거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탈당을 시사했고 또 당의 고문이라는 분들은 당 대표인 안철수 대표에 대한 출당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철수 대표가 이걸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 또 하나는 그 상대의 통합의 상대였던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이 통합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끊고 나왔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춤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또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내세운 이유가 좀 정치적 맞벌이 성격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정 아마 연대에 나가서 연정까지 이야기하면서 나가서 통합까지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양당 체제의 복원을 막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기했던 부분은 일단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